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세 개의 테마가 있어. 첫 번째, 별의 형성이야. 별이 형성되기 전 어떤 게 있었어? 성운이 있었고 회전운동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가 발생해?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발생. 기억나?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 위치 에너지 차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시별이 나왔어. 니네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알지? 별은 무엇을 시작했을 때부터? 수소핵 융합. 맞지? 중심 온도가 몇 켈빈 온도일 때? 1000만원 정도는 줘야 대비한다고 그랬지? 주결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정도 중심 온도가 돼야 돼. 이해 갔어? 다시 성운에서 밀도가 큰, 얘들이 뭉치려면 이 조건도 가끔 잘 나오는데 형광펜으로 꼭 칠해놔야 돼. 나중에 저온이어야 돼. 저온. 그래 잘 뭉쳐 애들이. 알았어요? 저온 고밀도일 때 얘들이 잘 뭉친다. 선생님 왜 고온이면 안 되는데요? 기체가 고온이잖아. 너무 빨라갖고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알겠지? 저온이면서 고밀도일 때 성운 형성이 잘 되고 원시별이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무슨 에너지가 나타나? 중력, 수축 에너지가 계속 나타나. 그리고 나서 주기율성으로 들어가면서 수소핵 융합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생기지. 팽창 에너지. 그 팽창 에너지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수축 에너지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거든. 그게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모양이 일정해진다. 그 주기율성 단계는 별의 일생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그랬지? 몇 프로 이상?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중심 핵에 있는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융합이 끝나면 어떤 단계로 들어가? 그 단계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그 두 번째가 그거야. 알았니? 별의 단계. 자, 원시 별의 형성까지. 그게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테마가 모든 별이 단계가 거의 비슷한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냐, 걔보다 10배 이상 크냐. 비슷한 애들은 주기율성 단계를 거쳐서 적색 거성 단계로 들어가지. 그러면서 중심, 얘들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왜? 질량이 자꾸 준다고. 질량이 왜 준다고 그랬어 얘들아? 빛을 내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 빛은 곧 질량이라고 얘기했어. E는 mc제곱이 그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질량이 자꾸 주니까 중력 수축에너지 약해져서 갑자기 외부 바깥쪽에 있는, 알았니? 얘가 팽창을 하면서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세지면서 헬륨핵 융합을 시작하는 거야.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그랬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다이아몬드만 기억해. 다이아몬드가 뭐야 성분이? 탄소.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끝난다고. 이해가니? 그렇게 되면 이제 얘들은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왜? 폭발을 해도 얼마 폭발 못해. 주변으로밖에 못 퍼지거든. 백색 성운으로 희미하게 살아가. 근데 질량이 준다고 엄청나게 주는 게 아니거든. 약간 주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태양으로서의 그 별로서의 어떤, 우리 태양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별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사라지는 건데, 행성 크기로 준다는 건 이건 압력이 엄청 세다는 거죠. 주변의 압력이. 그지? 엄청 세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돼. 알았어? 뭐 도착 못 한다. 너무 압력이 세서. 이거 블랙홀로 가는 그런 기분일 거야, 가면. 자,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크면 이것들은 주기율성 단계를 거쳐서 초거성 단계로 들어가. 초거성 단계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계속 핵융합을 시작해.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 산소. 그럼 이런 산소핵 융합을 통해서 규소핵 융합을 통해서 마지막에 철까지. 그러니까 철의 핵 융합까지라고 헛소리를 많이 해요. 오답으로. 어디가 마지막 원소다? 철. 그리고 나서 얘가 폭발을 하지. 그지? 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금, 뭐 이런 것들. 알았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뭐 구리 이런 것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철이 26번이거든, 얘들아. 원자 번호가. 걔들보다 큰 애들이.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고 폭발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밖으로 쫙 퍼져가. 그것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성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38만 년 이후 계속 온도가 떨어지면서 별이 탄생한 초창기의 별들은 대부분 질량이 태양과 비슷했을 거야. 근데 그것들이 계속 별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이제 질량이 큰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때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하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애 수명은 누가 더 짧아? 무거운 애들이 짧아. 굵고 짧게 사는 거야, 걔들이. 알았어? 이해 갔지? 그러니까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한 100억 년 산다고 생각하면 돼. 100억 년. 우리 태양이 지금 49억 정도 되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테마라고 한다면 그 원소 생성이 시험에 잘 나와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사실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면 이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질량이 엄청나게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블랙홀 쪽으로 스텝을 밟아가고 그보다 좀 작은 애들이 이제 중성자별 쪽으로 스텝을 밟아간다. 요 정도가 기본 개념이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우리가 있는 얘입니다. 스페이스. 자, 우리 태양계를 분석하면 유일하게 항성 누구죠? 별이죠? 누굽니까? 태양밖에 없죠. 태양. 거기에 얘 밑으로 누가 쭉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알았습니까? 행성은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 지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목성형이 있어요. 지구형에 누구 있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형은요. 목성, 토성, 선왕성, 해왕성이 있어서 8개의 행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죠. 태양계도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굳이 별이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 있잖아요. 저온이며 고밀도일 때 수축이 더 잘 되며 별이 되기 쉽다. 뭐 이런 것들 자세한 건 앞에서 배우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성운이 회전을 시작해서 형성을 하고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며 그것들이 중심 온도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 별이 되는데 그 별이 태양일 경우 요 하나의 경우만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태양계의 형성 과정도 사실은 누구의 형성과 같아요? 별의 형성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별 말고 별 주위에 행성까지도 보겠다 이런 얘기죠. 먼저 태양계의 형성은 별의 형성과 똑같죠. 태양이 형성되기 전,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 일단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운이 나타났다. 이게 있어야 뭐가 일어나고 중력이 생기고, 여러분 중력 생긴다 해서 중심 하나에 막 전체가 다 소용돌이 회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군데군데에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성운 덩어리들도 하나로 뭉치기 전에 군데군데 원시별을 만들 정도로, 그러다 이것들이 서로 회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거 성운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곳에 별의 폭발에서 온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근데 이 성운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수소나 헬륨이 대부분이겠지만 거기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알겠어요? 철하고 니켈 막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있다. 왜? 우리 지구도 태양계였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에. 근데 얘가 태양계를 형성하면서 행성 쪽으로의 분화를 시작할 때,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태양계 내에 있는
그 물질로만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외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니? 소행성이라 부르지. 너네 우주, 지구 종말 이러면 항상 등장하는 영화가 뭐야? 소행성의 충돌. 우주에서 막 날아오고 있다. 앞으로 몇 시간. 뭐 이런 영화 되게 많잖아. 그잖아? 그런 소행성이 옛날 원시 지구에는 엄청나게 충돌을 했대. 그럼 그 속에 들어있던 무거운 원소도 여기에 포함됐을 거야. 근데 그 소행성도 결국은 이런 별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잡혀있지 않는 지 멋대로 도는 행성. 알겠어요? 물론 지구를 그러니까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 말고요. 오랜 주기로 공전 주기로 도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야? 해성도 있습니다. 뭐 해성 정도랑 충돌하면 그 행성은 궤도를 이탈하고 태양계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지금 우린 온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성운이 지금부터 별을 만드는데 저렇게 성운이 형성되면 뭐가 시작된다? 회전이 시작돼야 되잖아.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고밀도 저온의 뭐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면서 회전을 시작하게 된다. 군데군데. 알았지? 두 번째가 성운의 수축이야. 이렇게 수축을 한다. 무슨 에너지 때문에? 안 써놨지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겨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군데군데의 어떤 가스들이 뭉치는 거죠. 그리고 회전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자 군데군데 그러니까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군데군데 밀도가 큰 그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군데군데 회전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중심부로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죠. 작은 회전들이 모여서 큰 회전을. 알았지?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등장하게 돼요. 쟤들은. 그래서 그 에너지 차가 크면 빛도 낼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걸 뭐라 불렀다? 원시별이라 불렀다. 원시별은 별이 아닙니다. 별이라 하면 중심에서 뭐가 생겨야 돼? 중력,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1억 도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적색 거성으로 올라가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의 온도가 다다라야 그것들이 뭐로 돌아갈 수 있다? 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온도인 거예요. 애들은 다. 알았니? 원시 별이라도. 그래서 세 번째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잖아. 봐라. 원시 태양이라는 건 누구야? 원시 별이란 얘기야. 그때 원시 원반도 형성이 되었다. 자, 이 말이 뭐에 의하냐면 과학자들은 동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는 아마 동일했을 것이다.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행성들도 같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예측을 하거든. 왜? 일단 태양의 자전 방향과 수금지와 목토천의 공전 방향이 동일해. 같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다라고 서에서 동일하고 얘기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원시별이라고 보면 돼. 원시별이구나. 그러니까 별이야 별이 아니야. 별은 아닌 거지. 얘는 빛은 낼 거야. 근데 그 빛이 수소핵 융합은 아닌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 차이의 위치 에너지 차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죠? 그리고 저 원시 원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성운들이 거의 누구랑 중심의 원시 태양에 잡혀서 회전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같은 위치의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 더 자주 만날 수 있지. 지들끼리 계속 충돌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봐. 막 회전을 시작하면 이 중심, 이제 얘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거든. 그래서 가까운 쪽에 회전을 하는 애들은 좀 무거운 원소들이 많은 거야. 알았니? 얘들은 좀 뭐라고? 무거운 원소들이 저기 잔뜩 뭉쳐서 형성되고 저 바깥쪽에는 좀 가벼운 원소들이 많은 거지. 가벼운 원소. 그래서 이 성운들이 회전을 하면서 각각 고밀도를 형성하고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좀 무거운 원소들끼리 융합이 일어난 거지. 꽝꽝꽝. 그럼 지각을 형성하는 수금 지화가 절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태양과 가까우니까. 그럼 먼 곳은 보통 수소나 헬륨이겠죠. 가까운 것은 철이나 니켈이겠고, 이런 것들이 회전을 시작하면서 각각 8개의 행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증거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 다 만들면 이제 쓰레기 성운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들이 태양계 바깥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오르트 그룹입니다. 오르트 그룹. 알겠어? 그럼 그 바깥에 그런 띠 모양으로 태양계가 형성되고 남은 성운의 구름이 있을 거다. 하터벨트라고 그래. 그걸 확인했죠. 보이죠? 오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아, 있더라 이거죠. 그게. 예상을 했는데 맞아 떨어진 거죠.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별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원시 태양이죠. 원시별. 원시별을 하자면 별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 원시 행성과 태양계의 형성이 있어요. 원시 행성이라는 게 어떤 행성이냐? 지금의 행성은 아니겠죠? 그런데 태양은 이미 별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태양은 이미 별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원시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형과 뭘로? 목성형으로 나뉜 거죠. 자, 태양이 이렇게 형성돼요. 태양이 형성되면 이제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원시 행성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뭐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사실 행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티우스라는 과학자하고 보데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 지구와 화성 사이에도 행성이 있어야 된 거예요. 그 찾아봤더니 소행성에 무리가 있었던 거를 그때 발견하거든. 우주법칙으로. 요 사이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자, 여기가 수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금성이고, 여기 지구고, 여기가 화성이면 요 사이에는 소행성의 무리가 있어요. 발견된 게 뭐 5,000개 이상이라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바깥쪽에 누가 형성이 된다? 바깥쪽에 이렇게 목성, 그 다음 더 바깥쪽에 토성, 그러다가 천왕성, 그러다가 더 밖에 해왕성. 여러분, 혹시 해왕성 밖에 옛날에 행성 취급을 받았던 애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명왕성이라는 거 알아요? 기억나요? 배웠던 거? 명왕성은 지금 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8개 행성으로 취급을 안 하는, 크기가 훨씬 작고 달 정도의 크기보다 작은데 꼴에 또 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착각됐고, 지금 이런 게 원시 행성이거든. 왜 원시 행성이냐면 불안정한 거야 아직. 지각이 굳어진 것도 아니고 식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마그마로. 지구형은 뜨거운 마그마로. 얘들도 막 복잡한 형태의 구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막 외부에서 막 소행성 날라와, 그 다음에 자꾸 돌아다니는 애들이 막 와서 충돌해. 그래서 나중에 수억 년이 지나고 나서 안정화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들이 식어서 어떤 그런 좀 8개 행성 중에 그래도 모양과 그 규모가 안정된 형태로 접어들었을 때를 비로소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은 엄청나게 지각 변동도 심하고 충돌도 심하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도 슈가라이 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목성하고 충돌했죠. 그 충돌 안에서만 한번 지구로 왔을걸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목토천의 애들이 우리 방어 디펜 역할을 해줘요. 근데 목성이 충돌이란 걸 할 수 있어요? 네, 너희들은 목성이 기체 덩어리니까, 그래, 물보다도 밀도가 작거든요. 물 위에 뜰 수 있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 솜하고 철하고 누가 무거워? 눈꺼풀이 더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들기 정말 힘들죠. 그죠? 근데 철은 우리나라 크기만큼 있고 솜은 지구만한 크기 있다면 누가 무거울까요? 솜이 더 무거워요, 여러분.
알았어요? 솜하고 철을 비교하면 당연히 같은 단위 부피당 질량은 철이 무겁지만 크기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여러분 목성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적도 밑에 있는 대적점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구의 태풍 같은 모습. 네. 아이고 예, 아이고 가릴까봐. 예. 알겠어요? 하도 놀랬죠. 대우해 준 거예요. 어떤 친구는 쳐다도 안 봤어요, 내가. 근데 너는 이렇게 손을 다 갖다 대서 깨워주잖아요. 왜?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20분만 집중해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20분만 집중해주면 단 한 명이라도 팔을 괴거나 눈을 감거나 그러면 그 친구가 삽니다. 각오하세요. 전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을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두 명이 지금 약간 긴장의 기운이 도는데 나머지 멀쩡해요. 물론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방금 헐레벌 떠온 친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 힘들습니다. 막 뛰었다. 아니 그 친구는 충분히 자고 왔나? 그럼 안 잘 수도 있는데. 잠이란 건 잘수록 버릇되거든. 얘 말을 들어봐. 중요한 건 목토천애들이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야. 질량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수소랑 헬륨 기체 덩어리인데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질량이 엄청나게 커. 중력이 엄청 세요. 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지각으로 구성된 건 이 안쪽에 형성되고 이 기체 덩어리가 밖에 형성이 됐을까요? 이 안쪽은요, 일단 태양과 가깝잖아요. 뜨거워요. 기체들이 운동이 활발해서 뭉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바깥쪽은 온도가 좀 태양으로부터 멀잖아? 그래서 기체 덩어리들이 뭉칠 수 있어. 그리고 압력이 세지니까 이 목성이나 토성의 중심 핵은요, 금속, 수소로 되어 있어요. 수소가 금속이란 말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얘들은요, 얘들 자체 행성을 탐사하려고 우주선을 보내면 복귀를 목적으로 보내지 않아요. 보내면 타버립니다. 대기권 진입하면 다 타버려요. 엄청나게 밀도가 큰 기체 덩어리야. 대적점이라는 게 있어요. 목성에는 커다란 목성 남부 지역이 남쪽에 눈, 우리 태풍처럼 이렇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대적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구 들어가요. 그 안에 지구 하나 들어간다고. 그 정도로 목성이 크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이렇게 해성이 옵니다. 해성이 오는데 얘들이 없었으면 화성이든 수성이든 지구든 한 방 맞아요. 어택 당해요. 얘들이 거의 커버를 해줘요. 우리나라가 니폰이 없었으면 그 오는 태풍 막 그 지진 이런 거 누가 막아줘요? 걔들이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계단에서 동정심을 보여도 돼요. 알겠어요? 걔들이 다 막아주잖아. 지금 봐봐. 막 물난리에 막 화산에 막 우리는 아이고 저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영원히 침몰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감정은 감정이고 이건 니네 겪어보지 않았잖아. 그치? 일주일 강정기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감정은 유전된 데잖아. 그게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있는 거야 그냥. 중국은 그냥 싫은 거죠. 저는 커다랗게 뭐 안 느끼거든요. 반중 반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예의가 없을까 하고 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D중학교 애들이 지각을 맨날 해요. 그럼 쟤들 왜 이렇게 지각하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 애들이. 아무리 일찍 오고 그 성실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 친구가 각성을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민족성이 그래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2세대 거쳐야 될 거예요. 걔들도.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형성되는 원시 행성이라는 표현은 태양과 이 행성들은 동시에 생겼을 것이고, 그런 증거로 뭐예요?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일치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태양계에 만들어진 이 행성들, 원시 행성들이 몇 가지로 구분된다 했습니까? 두 가지, 두 종류로.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얘들의 차이는 뭐냐? 기본적인 차이.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화성을 중심으로 목성하고, 가만히 보면 안쪽은 지구형이, 바깥쪽은 목성형이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형태는 이거예요. 이 행성들 서로 4개씩이거든.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얘기했잖아. 수금지화가 지구형이고 목성형이 목토천인데, 일단 질량을 보잖아요. 지구형은 작고요, 목성형은 큽니다. 근데 밀도를 보잖아요. 크고 작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량이 큰 건 사실인데, 그 질량이 큰 만큼의 부피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부피도. 알았지? 그래서 요거 잘 나오죠. 밀도가 크다 작다. 사실 작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물보다 작다. 0.8 정도 되거든요. 물이 떠요. 얘들을 띄우면. 걔들을 띄울 수 있는 접시하고 물만 있으면 얘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주기라는 게 있어요. 자전주기. 한 바퀴 도는 거. 알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공전주기는 밖으로 가서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건 잘 안 나오고요. 자전주기. 상대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리다 빠르다. 여러분, 지구는 자전주기가 몇 시간이야? 하루 몇 시간이냐고. 24시간이지. 그럼 목성이나 토성은 얼마 되는 줄 알아? 8시간이야. 8시간이 하루야. 자, 일어나봐. 일어났어.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으면서 학교로 가야 돼.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네. 먹자마자 오후야. 퇴근해야 돼. 도착하면 또 저녁을 먹어야지. 먹자마자 자야 돼. 자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도는 게 8시간이야. 알았어? 굉장히 빠른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빠르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들 자체가 수소나 헬륨 기체 덩어리잖아. 얘가 생겨요. 너무나 빠르니까 가로줄 무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을 가만히 보면 가로로 띠가 있어요. 이렇게 띠. 알았죠? 자, 그러면 가끔 이거를 물어봐요. 자전 속도 한번 봐요. 자전 속도. 누가 빠르다? 주기가 느리다 빠르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죠. 그죠? 얘를 느리다 빠르다 써야고요. 선생님이 착각했다. 이거 지워야 되는데. 길다 짧다로 해야죠. 주기인데. 상대적으로 짧은데 그러면 속도는 빠른 거죠. 되게. 그리고 목성형은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존재하거든. 이 고리에 위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토성은 여러분 알지? 그것들이 다 뭐라고? 위성이야. 그 중에 제일 큰 위성 이름이 뭐야? 그리스 신화의 거인. 트럭 이름도 있는데. 요부터 제목도 많고.
타이탄. 그 타이탄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목성은 원래 갈릴레이도 4개는 발견했지. 뭐 목성이 영어 이름으로 뭐야? 그 신화 이름으로. 제우스가 뭐라고 불러? 제우스. 주피터라고 하지. 주피터. 주피터가 별자리가 되게 많아. 그리스 애들이 다 적기 때문에 누구를 꼬시러 갈 때마다 변신했대가지고 별자리가 되게 많아. 그래서 걔가 꼬신 미소년, 아 참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걔 사랑했던 애래. 미소년, 그 다음에 공주, 유부녀, 다양해요. 안 그래? 왜 나한테는 안 왔을까? 좀 그런 서운함도 있지만 비웃지 말고. 일단 이오 공주죠. 유로파 유부녀예요. 여왕이거든요. 가니메데즈 미소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이오 가니메데즈 칼리스토. 이 4개만 딱 발견했거든 얘들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20개가 넘어. 그리고 고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희미한 고리가 있는 것도 발견됐고. 알겠지?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천왕성 같은 애는 누워서 돌잖아. 뭐 해왕성인가? 걔는 누워서 돌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쪽 목성의 행성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얘들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여기다 주기를 그리고요. 세로축에. 주기가 그러면 여기 짧은 쪽이 누구다 이거예요. 목성형이고. 그러면 질량을 써봅시다. 그럼 자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구역을 나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자 질량은 작은데 주기가 긴 애들 무슨 형? 지구형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지구형. 그럼 목성형 어딜까요? 여기가 목성형이 되겠죠. 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지금 상태에선. 그러면 가로축, 세로축을 주는 순간 여기가 답인 애들도 있습니다. 이해 갔어요? 이런 거 찾아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행성들을 나눠봤어. 사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빗금을 친 부분이 있어. 응? 여기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그래. 거기에 화성하고 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생명 가능 지대거든. 여기는 적정하게 별하고 거리도 있어서 물도 존재할 수 있고, 알았니? 온도도 적당하고. 알겠어?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라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다. 그 외에는 생명이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를 보자는 거지? 지구를 보자는 거지. 지구. 그 세 번째,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순서 있죠? 그림으로 잘 나오고요. 두 번째, 목성형, 지구형 구분하는 거 반드시 나오고요. 마지막,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지구의 지각이 혹은 그 곤계면 같은 거 있죠? 기권, 직권, 수권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지구가 변해왔는지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에 지구의 형성 보면 먼저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얘 누구랑 같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원시 태양과 같이 수평한 원반 모양이 있죠? 그게 형성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원시 형성, 행성들이 막 주구장창 만들 때 무분별하게 거기도 원시 지구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주위의 덩어리보다는 좀 덩치가 컸을 겁니다. 왜? 이것들이 부딪혀갖고 이제 점점 커질 거니까 그 중에 덩치가 좀 컸을 거예요. 원시 지구는 뭐가 형성될 때? 성운이 막 만들어질 때, 원시 태양이 형성될 때 같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원시 태양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얘들도 어느 정도 막 돌다 보면 이제 서로 충돌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주변에 있는 미행성들과 충돌을 했을 거야.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외권에서 들어왔던 놈들하고도 충돌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미행성의 충돌로 뭐를 키웠다? 덩치를 키웠다. 알겠냐?
여기서 바로 지구 자체에 뭐가 커졌다? 질량이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상태의 지구는요, 행성이라 하지만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어요? 계속 충돌해가지고 지각이 변동되고 뭐 생명체는 구경도 못할 거고 그냥 뜨거운 마그마 형태로 막 얘들이 용융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충돌하면 말 그대로 지금 방금 말한 마그마의 바다. 여러분 마그마가 뭔지 알아? 이 마그마라는 거 땅 속에 멘틀 중에 일부, 연약권이라는 부분에 일부 존재하는 애들인데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하잖아 얘들아. 참고로 마그마가 분출하면 이렇게 돼. 이걸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거든. 알았니? 커다란 연기하고 화산가스 70%가 물이거든.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게 뭐야? 용암이지. 그 용암은 꼭 페인트 같아. 손으로 딱 건드리잖아. 뭐 녹겠지. 근데 잠깐 묻으면 뜨겁겠지. 뜨거.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묻어. 이렇게 녹아. 그럼 손 묶고 여기 묶고 사진 캉. 알았냐? 그 뭐 들리는 말인데 일본 관광객이 옛날에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 저 하와이를 가서 그 마나케라는 산이 있는데 지금 활화산이야. 아직도 마그마가 막 나오거든. 걔들 거기에 보면 화산탄이라고 검은색,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야. 검은색. 우리 제주도랑 똑같은 거거든. 고온의 마그마인데 그게 이렇게 생겼나 봐. 꼭 눈물처럼 생겼나 봐. 눈물. 그래서 여신의 눈물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럼 사람들이 못 가게 잡는데 마그마 이렇게 꼭 물 흐르듯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는 데가 있나 봐. 그러면 여자들은 인증샷, 인생샷 찍으려고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가방, 여자들 목숨 가방에잖아. 탁 튕겨. 가방에 묻은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짝퉁이면 벗어 던지고 오겠지만 진퉁이면 에르메스 이러면서 치겠지. 에르메스 손에 묶고 해서 죽는다라는 썰이 있고, 남자들은 그런 거 담뱃불을 꼭 거기다 인상에 한번 붙여보고 싶은 거지. 갔다가 머리 튕기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 한두 명이 있더라. 이런 썰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그마는 용융된 지각이라고 봅니다. 내부 깊숙이 있던 용융된 지각. 근데 그게 지각 내부 위 상관없이 그냥 덩어리였던 거야. 마그마 덩어리. 왜? 충돌.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거의 1년에 두세 번씩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계속 충돌하니까 얘들은 아예 마그마 덩어리로 계속 존재했다. 그러면 얘들이 딱딱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충돌이 조금 덜 해야 되겠지. 더군다나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야 이제 온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지금은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신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지구가 뭔 일을 하냐면 뜨겁다 보니까 무거운 원소와 가벼운 원소의 밀도차가 생겨서 중심 핵 쪽으로는 어떤 원소가 간다? 무거운 원소가. 그게 누구다? 천리야, 천리. 천리가 뭐야? 철과 니켈. 걔들이 중심 핵으로 끌려가는 거야. 철과 니켈보다 좀 가벼운 산소나 규소 이런 애들이 저 위쪽에 머물고. 그래서 거기 보면 핵과 멘틀이 분리된다 이런 말이 있어. 용융 상태 마그마 바다에서 직권이 처음 형성되는 거야. 이게 직권이거든. 니네 직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각, 멘틀, 외핵, 내 이게 직권이야. 알겠어? 이 직권이 처음 형성되는데 마그마 덩어리다 보니까 핵하고 멘틀만 구분이 되는 거지. 핵은 어떤 원소가 분포한다고? 무거운 원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게 얘를 뭐라 부른다? 천리층이라고 불러. 천리층. 철과 니켈이 많다. 이렇게. 외핵은 용융 상태로, 내핵은 좀 더 단단한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고 추론하고 있어. 지진파로.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깥쪽, 멘틀 쪽, 이쪽은 규소나 산소 등이 존재를 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겠죠. 저 내부 깊은 곳은 철과 니켈이 들어가는 멘틀과 핵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생긴 거야? 말 그대로 밀도차가 생긴 거예요. 밀도차에 의한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멘틀이 대부분입니다. 지구는. 알았어요? 멘틀이 거의 70% 이상이 멘틀이고요. 나머지 한 30, 20%, 30%가 핵. 그 다음 지각은 되게 작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간이 흘렀겠죠. 이러면서 충돌의 횟수가 줄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형성이 됐다?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직권과 수권이 떴다는 얘기인데, 그죠? 직권과 수권이 떴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지구 시스템 해가지고 뒤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대기가 존재하는 곳을 대기권이라고 불러요. 땅이 존재하는 걸 직권, 바다가 존재하는 곳이 수권. 그 수권은 육지 속에 육수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이거든요. 이거 그림 쭉 봐봐요. 여러분 무슨 권이 제일 먼저 생겼을까요? 어떤 권이? 1번 기권.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끄떡거리는 뭡니까? 농담을 던졌는데 진지하게 이러면 안 되지. 기권. 대기가 생겼다. 두 번째 직권. 땅이 먼저 생겼다. 세 번째 수권. 이건 병신이죠. 지금 몇 가지 들었는데도 수권 따지는 놈들은. 그 다음 생물권. 무식한 애들이에요. 니네 생물권은 어디에서 탄생해? 그럼 수권이 생겨야 생물권이 나타나는 건데 외권. 저기 우주를 말할까? 알았어요? 물론 우주가 제일 1등이겠지만 외권 빼고 기권이 제일 먼저입니다. 알았어요? 뜨거운 원시 마그마일 때도 지구는 대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금성 보면 알아요. 금성. 여러분 금성의 표면 온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500도씨. 알겠어요? 엄청 표면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이 90기압입니다. 가면 여러분 눌려요. 알았어? 500도 정도 되면요. CO2가 92%. 온실효과 장난 아니겠죠? 대부분의 땅덩어리가 마그마 형태예요. 그럼 걔들도 뭐는 이미 있다? 대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금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CO2가 좀 빠져나오고 그러면 이제 지각이 굳겠죠. 딱딱하게. 직권이 형성될 것이다. 순서를 보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이에요. 알았어요? 다시요. 뭐뭐? 기권, 직권, 수권, 됐어요? 기지수생. 알았습니까? 여기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원시 행성들의 미행성들의 충돌이 잦아지고 지구의 내부 온도가 그리고 외부 온도가 이제 내부 온도가 지각 변동이 좀 멈추면서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기권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겠지. 그래서 바다가 형성되는 거죠. 수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체의 출현인데 이건 여러분들 뒤에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외계에서 왔겠다. 우주 유입설. 저 바다 깊은 곳에요. 열수구라는 데가 있어요. 심해 열수구설이거든요. 거기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온천처럼. 그럼 거기에도 메탄 가스도 있고 거기서 독립적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설. 그 다음 원시 대기 기원설이에요. 이게 가장 유력한데 밀러라는 과학자가 실험한 거거든. 원시 대기의 메탄 가스나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가장 작은 단백질의 형태를 만들어내더라. 그것들이 진화해서 우리가 보통
생명체 중에서 먹이를 먹어야 사는 걸 종속 영양생물이라 불러요. 먹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속이에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막 얘들이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독립적인 햇빛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물이 아니라 이산화황 가지고 저기 댕내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보통 이산화탄소 물이 아니라 이산화황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던 독립영양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독립영양생물은 지금의 식물들이에요. 그럼 기체로 뭘 내보내요? 산소를 내보낼 거 아닙니까? 이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생명체가 이제 막 걔들이 출현하면서 단세포 생물이 막 그걸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걔들이 막 산소를 내보냈는데 이 산소가 즉각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 바닷물 속에요, 여러분. 이온들이 많이 녹아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철이온이래요. 이 철이 물에 녹으면 녹색, 정록색을 띈답니다. 바다에 있는 철이온들을 싹 산소가 산화철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바닥에. 그게 지금의 철광석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원시 마그마 형태일 때 지구가 철하고 니켈은 다 핵으로 갔다는데 지금 철이 땅속에서 얻어진 철은 뭐예요? 그때 바다에 녹아있던 애들을 독립영양생물이 산소로 다 침전시키는 거야, 아래로. 그게 지금의 지각에 있는 애들이고 더 이상 철이온이 없다? 그게 대기로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대기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느냐? 대기에 이제 O2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건 이제 성칸불에 대해 후기부터 막 생기는데 본격적으로 오존층이 형성되는 건 고생대가 들어간 무렵이에요. 고생대. 그걸 현생 누대라고 하거든요. 지진시대가 시작됐을 때를. 들어오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육상으로의 생물이 진출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진출합니까? 식물이 나와요. 식물이. 선태, 양치 이런 순서로. 이끼류들이 선태고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그 애들이 막 나오는데 온도 높죠? 산소 함량 살벌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엄청난 크기예요. 그때 곤충도 나오거든. 짬자리가 나와요. 짬자리 그때 짬자리 걔가 1m. 짬자리 1m. 고사리 5m. 알았어요? 걔들이 번성합니다. 걔들이 죽어서 쌓인 게 엄청나게 죽어 쌓인 시대가 석탄기거든. 뭐가 형성될 거냐? 석탄이 그때 형성된 거야. 석유는 뭐예요? 석유는 성캄브리아 때 단세포들 있지. 얘들이 누적이 돼서. 알겠어? 걔들이 땅속에서 액화된 것이 석유라고 하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오른쪽 지구 대기의 성분 변화 잘 봐봐. 그거를 자기가 좀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노트에다가. 왜? 그래프는 엄청나게 지금부터 중요할 거야. 자, 원인도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아. 원인들. 거기에 보면 세로축이 그래프가 있고 가로축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데이터에 그 중요성이 뭐냐면 정확한 숫자 해석이야. 지구 형성으로부터의 시간. 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있나 봐봐. 40억 년까지 정도 있지. 내가 얘기했잖아. 태양의 나이가 49억 년이라고 지금. 그럼 지구도 49억인 거야. 여기가 원시별. 그래서 태양의 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0이라는 부분이. 알겠니? 자, 그 와중에 기체의 분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분압이라는 건 부분 압력을 말하는 거야. 우리 대기압 얼마로 봐? 1기압으로 보잖아. 근데 78%가 누구다? 질소야. 그럼 걔를 0.78기압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78%면. 근데 산소가 약 21%야. 그럼 0.21기압 정도로 보면 되고, 아르곤이 0.1기압 정도? 아르곤이? 0.01기압 정도? 그럼 무슨 얘기냐? 혼합기체야. 혼합기체. 지구 대기도. 근데 그 원시 지구에서는 어떤 기체가 엄청나게 많았냐? 10을 해당하는 게 누군가 봐봐. 바로 이산화탄소지. 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형성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얘가 여기까지 쭉 떨어진다는 건 일단 봐봐라. 초반부터 떨어지는 건 지구의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대부분이 물에 녹는 거야. 알았어? 이건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CO2가 물에 녹으면 뭐 되는 거 알아요? 산인데, 무슨 산? 소주 이질하지 말고, 니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뭐야? 그 탄산이 된다니까? 알았니? 이 CO2가 물속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직접적인 CO3 입가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요때쯤이면 지구의 기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CO2의 용해도가 늘어난다고.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으면 일단 어디다 보관해야 돼? 냉장고에다 보관해야 되지? 저온일수록 잘 녹는다는 거야, CO2가. 그 다음에 딴 게 맛있어, 안 딴 게 맛있어? 안 딴 게 맛있지. 압력을 높여야 되거든. 근데 압력은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꾸 지구가 식어가면서, 지금은 연평균이 15도거든. 근데 그걸 알아둬라. 지금보다 고생대나 중생대는 엄청 높았어. 온난화였단 말이야. 굉장히 높았고 산소 함량도 상당히 높았어. 그 전에 어땠단 얘기야? 더 높았단 얘기야. 근데 그게 자꾸 식는다는 거지. 미행성의 충돌이 뜸해지고 지각이 안정화되면서 지각 변동이 그나마 좀 덜 일어나는 형태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CO2가 물에 녹아. 근데 물에 녹아만 있는 거냐? 아니야. 물에 녹아서 걔들이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있다가 지각으로 녹아들어서 땅 속에는 탄산칼슘의 형태로 존재해. 땅 속의 탄산칼슘을 무슨 암이라 불러? 석회암이라 불러. 석회암. 석회암. 너네 앙금 배웠지? 참고. 얘 무슨 이온인지 아는 사람? 잘했어. 이게 무슨 이온인지 아는 사람? 지금 외우면 돼. 이게 무슨 이온인지 아는 사람? 이게 무슨 이온인지 아는 사람? 얘가 탄산이온이야. 내가 뭘 적어준 거냐면, 이온을 많이 아는 게 통합과학은 되게 중요하거든. 물론 선수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이런 베이스가 있어. 니들은 어떻게든 얘를 암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 이게 박하사탕이다. 바륨, 칼슘, 황산, 탄산, 박하사탕.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니? 흰색이지. 흰색 앙금 애들이. 알았냐? 이걸 이온결합이라는데 이렇게 읽는다. 얘랑 얘랑 결합한다. 황산, 바륨, 탄산, 바륨. 황산, 칼슘, 탄산, 칼슘. 그 중에 내가 누구 얘기했어? 탄산, 칼슘. 석회수의 CO2를 통과하지. 뿌옇게 흐려지지. 그게 탄산, 칼슘이야. 알겠지? 이것들이 땅 속에서는 무슨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고, 바닷속에는 나중에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뭐로 존재해?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뭐 저기 누구의 뼈? 생선의 뼈? 이런 걸로 존재하는 거야. 얘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면서 대부분의 CO2가 녹아있는데, 생각해봐.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쓴 CO2가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바닷물에 있던 CO2 한꺼번에 확 나오지. 그래서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응?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땅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탄산칼슘의 석회암 형태로. 그게 대부분이야. 바닷물 속에는 탄산수소 이온이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소를 한번 볼래요?
질소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합시다. 1 해놓고 질소는 뭐 거의 변했어 안 변했어 질소 보면 거의 안 변했어 이렇게 계속 일정이 유지됩니다. 이게 질소거든요. 이게 이산화탄소고 질소. 그러니까 질소는 현재 가장 많이 분포하는 기체 중에 하나야. 이 질소 기체가 엄청 중요한 게 단백질이 형성될 때 질소가 없으면 안 돼. 아미노산이 형성돼야 되니까. 맞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형태고 이제 우리의 하이라이트. 잘 봐라. 요렇게 나온다. 여기서 쭉 나오는데 요렇게 된 거. 이거 누구냐? 산소. O2야. 참고로 얘들아 여기가 약 20억 년부터 30억 년 사이거든. 지금 보면 남세균이 등장을 한다. 독립영양생물의 대표적인 애들인데 남세균은 이 이전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독립영양생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조금 전 여기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어. 그런데 왜 한동안 대기 중에 O2가 없었을까? 바닷물 속에 있는 처리 온도를 가라앉히면 이것도 나와. 자세하게 물어보면. 알았어? 남세균은 요 20하고 30억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 2, 3억 년 정도는 바닷물 속에 있는 처리온을 가라앉혔다. 이런 얘기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뭐가 형성이 돼? 고생대 중기 정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유해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육상으로의 생물의 진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얘들아, 고생되는 그런 화석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통 바닷물 속을 해성층이라 부르고 육지를 육성층이라 부르거든. 고생되는 대부분이 생물이 갓 올라온 시기잖아. 육지에서 그렇게 많은 화석이 발견되진 않아. 바닷물 속 화석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삼엽충, 필석, 그 다음에 뭐 갑주어, 푸줄리네 이런 데 다 바닷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야. 육지에 있는 화석이 발견된 게 중생대에 들어가서야. 공룡, 뭐 시조새 이런 애들이 그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고생대 중기 때 오존층 형성되고 막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이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에 고생대는 거의 바닷속 화석이 발견된다. 이런 얘기지. 자, 밑에 암기국 뭐 이런 거 있네. 자, 밑에 3번. 다음은 태양계 형성입니다. 태양계의 성우는 누구 폭발의 영향으로? 너네 얘기했잖아. 태양계에는 철과 니켈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의 성운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초신성 폭발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 철과 니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보다 무거운 금도 있고 우리 지금 지구에는 금도 있잖아. 무거운 원소들이.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 꼭 있어줘야 돼. 두 번째, 태양계의 성운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물론 중력 수축 에너지라 불렀지 이거를. 온도랑 밀도가 상승,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죠. 하지만 이건 별이 아니다라는 거. 알았죠? 다음,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태양 근처, 맞았죠? 근절이 있는 행성들은 밀도가 크다. 다음,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의 주요 구성 원소가 되었다. 당연한 말이고요. 태양계의 원시 원반에서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하, 가까운 쪽은 무거운이죠. 무거운 원소 X. 자, 지구 형성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그마 바다예요. 근데 그 이전이 뭐예요? 기권의 형성이에요. 사실 기체가 있었던데 우리는 그 기권이 형성된 건 일단 기준 베이스로 놓고 마그마 바다가 있다가 충돌이, 미행성의 충돌이 조금 소원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알았어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서 철과 니켈은 핵으로, 산소나 규소 같은 것들은 멘틀 위 상단부로, 걔들이 굳어진 게 감남암질이거든요. 그러다 마지막에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생물체의 출현이 나타나죠. 이해 갔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또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제가 숙제는 뒤에까지 쭉 나옵니다. 자, 43쪽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